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전수훈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SSG 랜더스의 2023년 신인 드래프트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에디터 김지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김지우 에디터와 함께 SSG 랜더스 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는 1라운드에 대구고 투수 이로운을 지명했습니다. 네, 이번 드래프트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던 이로운 선수입니다. 1학년 때부터 140km 후반대에 공을 던지며 유명했었죠. 페스티벌의 구속은 150km대를 웃돌고 130 중후반대로 형성되는 슬라이드 각도 상당히 좋습니다. 팔꿈치 이슈가 있는 만큼 내년에 그 팔꿈치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직전감이 되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팀 대구고등학교에서는 이도리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투구수가 많아지면 구속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쉽지만 스태미나를 보강한다면 기 이닝을 끌어가는 투수로서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일단 이로운 선수는 1학년 때부터 이 선수가 이미 이 지역에서는 뭐 최고의 투수로 손꼽혔고요. 구단의 어떤 스카우트들도 이 선수에 대해서 엄지를 지켜들 만큼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투수거든요. 올해 이 선수가 가장 주목받기 시작한 건 전국 대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뭐 황금사자기와 청룡기를 지나면서 최고 구속을 연일 갱신했고요. 또 이로운을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던 프로 구단들도 이때 이로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렸어요. 이 선수의 주가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고요. 그 후에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지명 향방이 초상위 최상위로 가느냐 그리고 1라운드 후반으로 가느냐 이 기로에 섰을 때 이 부분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도훈 선수의 팔꿈치 부상 리스크였습니다. 부상을 입거나 아프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그 리스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체 1, 2, 3번 순위에 이 선수를 뽑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뒤이어지 뭐 김건희라든지 이호성이라든지 SSG는 애당초 이호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고 이후에도 이호성과 이호은을 놓고도 계속 고민했을 정도로 연고 지역 선수인 이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결국 활용성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또 안정감이라든지 뭐 기복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이로운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SSG는 KBO 리그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선발의 뎁스에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 내야 자원에서 좀 약점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이 최상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로운이 부상을 입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이로운을 지명한 것은 SSG가 굉장히 현명하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2라운드에는 대전고 투수 송영진을 뽑았습니다. 네, 이제 송영진 선수는 사실 1라운드 후보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정말 좋은 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 150에 네. 육박하는 페스티벌을 던질 수 있고 평균 구속에 비해 삼진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키에 비해 타점이 높아서 타자들이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유형의 투수입니다. 전국대회 결승전에서도 이제 무볼넷 경기를 펼칠 정도로 제구력도 크게 떨어지는 편이 아닙니다. 이제 팀의 차세대 선발 자원이 지금 경기에 나오는 오원석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이제 물음표가 많은 상황인데 향후 SSG의 코어 선발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송경진이 사실 2라운드로 내려오는 것은 어느 정도 스카우트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돼 있었습니다. 지명을 며칠 앞두고요. 기본 뭐 앞선 후보들의 등장도 있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앞선 팀들의 전략이 조금 바뀌면서 송영진이 2라운드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앞선 라운드에서 지명이 되지 않고 2라운드 SSG 차례까지 왔다는 것도 저는 기적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송영진 선수는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도 상급이고요. 직구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성도가 있는 투수예요. 또 뭐 올해는 팀을 전국대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 봅니다. 이 선수의 가장 강점은 커터성 직구, 스트라이크 존에서 급격하게 변화를 주는 볼의 무브먼트가 이 선수의 가장 강점인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불펜 자원으로 1군에서는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3라운드는 경남고 외야수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김정민 선수는 중학생 때부터 연령별 국가대표를 거친 흔히 말하는 이제 야잘잘 유형의 선수인데요. 고교 1학년 때부터 경기에 출장했었고 이제 2학년 때부터 3할 타율을 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외야 최대어급이다 이렇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공격, 수비 주로 어느 방면으로도 크게 빠지지 않는 외야수입니다. 이제 김정민 선수가 중학생 때까지는 투수도 경험했던 터라 어깨도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민이 올해 초만 해도 외야 자원에서는 뭐탑 3 안에 들 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다만 이 친구가 청소년 대표팀에 합류를 하면서 박한결이라든지 정준영이라든지 라이벌 외야수들에 비해 조금 컨디션 난조를 보였어요. 그 부분에서는 평가가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앞선 후보들이 전체적인 운동 능력만 봤을 땐 김정민이 가장 유연합니다. 그리고 동물적인 감각도 김정민이 가장 높다고 많이들 평가를 하세요. 중학교 때는 마운드에 올라서 이제 투수로도 활약할 만큼 어깨도 좋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정준영, 박한결 선수와 비교를 해봐도 어깨나 수비 어떤 포텐에서는 김정민이 저는 가장 뛰어날 거라고는 봅니다. SSG가 3라운드에 김정민을 뽑은 것은 굉장히 행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고, 또 경험이 쌓인다면 김정민 선수가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단점들, 뭐 경기에 빨리 흥분을 한다든지 또 기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 4라운드는 경기고 투수 안현서입니다. 네, 안현수 선수는 도교 좌완 이제 넘버 2까지 거론되었던 선수입니다. 올 시즌 초 명문고 야구일전 유신고전에서 5이닝 동안 8개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구속은 최고 144 정도로 아주 매우 빠른 편은 아니지만 와일드한 팔스윙과 예리하고 빠른 슬라이더가 안현수 선수의 장점입니다. 이제 올 시즌은 이제 부상이 겹치면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향후 저한 불펜 아니면 선발감 요원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한 선수입니다. 이제 안현선 선수를 보면 작년에 SSG가 3라운드로 지명했던 경북고 박상우 선수가 여러모로 떠오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와일드한 투구폼이나 아니면 구위 이런 면에서 이제 두 선수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좋은 표현이었는데요. 지난해 SSG 지명됐던 박상우와 비슷한 유형의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박상우는 좀 더 빠른 구속을 기록을 했었고, 안현서는 지금 이제 구속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안현서 선수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구속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투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선수의 장점을 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투구 폼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공을 마른 체형이지만 공을 채찍을 때리듯이 아주 이상적인 투구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면 이 선수는 사실 2라운드나 3라운드에도 이 선수의 이름이 거론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5라운드입니다. 연세대 내야수 김건웅입니다. 하승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큰 체형에서 4할 7푼 2리의 타율과 3개 홈런을 쳐내면서 거포 유망주로서 기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도 4년 동안 일정한 타격수를 소화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는 4홈런을 쳐내면서 186cm, 115kg의 체형에 걸맞은 장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 출신으로 3루수도 가능한 어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를 보면 3년 전에 성균관대의 강타자로서 SK에 지명을 받았던 류효승 선수가 떠오릅니다. 이 선수를 SSG가 조금 도박을 걸어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파워 툴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입니다. 아니, 가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나 빨리 1군에 적응을 해서 프로에 적응을 해서 자기의 장점을 폭발시켜 줄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이 선수의 타격을 보면 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좀 아쉬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프로 투수들을 상대로 자신이 대학 시절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재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6라운드에는 야타코 외야수 박세직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이 선수는 타구의 질이 정말 좋게 느껴졌던 선수입니다. 아직 체형이 얇은 선수라 당장 장타력이 발휘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강화도에서 이제 몇 년간 성장하면 오투를 갖춘 외야 유망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2학년 때부터 홈런 3개를 쳤을 만큼 파워가 있는 선수고 홈 보살을 잡을 수 있는 어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관했던 전국대회 경기에서는 중견수 수비를 보고 있었는데 빠른 발을 이용한 수비 범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세식 선수는 오툴에 가까운 선수라고 봐야 돼요. 수비나 타격이나 주루나 장타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박세직은 현재는 지금 툴을 다 폭발시키지 못했지만 현재는 이제 작은 오각형이지만 향후 프로에서 좋은 시스템을 경험한다면 큰 오각형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한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선 지금 외야 탑3로 거론되는 뭐 박한결, 정준영, 김정민 이런 선수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박세직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질적인 포텐만 본다면 박세직은 최지훈 선수만큼이나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빠른 시간에 활약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선수가 조금 성격적인 부분만 좀 더 대담해지고 가감성이 붙는다면 프로야구 무대에 더 빨리 데뷔할 수 있는, 얼굴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세직 선수를 SSG가 뽑은 가장 히든 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7라운드에서는 북이고 내야수 김민준을 뽑았습니다. 네, 올해 유격수 수비로는 드래프티들 중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김민준 선수입니다. 상위 라운드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작년에 덕수가 한태양처럼 중하위 라운드에 지명되었습니다. 수비로선 1라운드 때부터 엄청난 기량을 보여줬던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풋워크, 어깨, 캐칭 등 유격수가 수비 능력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롤모델로 이제 초등학교 선배이자 팀 선배인 박성환 선수를 꼽았는데 박성환도 고교 시절 수비형 유격수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박성환이 프로에 와서 컨텐츠 능력이 발전하면서 1군 주전이 되었는데 우타자 박성환 모드로 성장을 기대합니다. 네, 일단 김민준과 박성환을 비교한다면 실질적으로 고교 시절을 놓고 봤을 때 김민준이 훨씬 상위에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또 지난해 지명됐던 한태영과 비교를 해도 실질적으로 김민준이 더 상위 클래스라고 볼 수 있어요. 김민준 선수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떨어진 부분이 제일 크고요. 올 초만 해도 김민준을 1라운드 후보로 꼽은 구단도 실제로 있었어요. 김민준 선수가 7라운드까지 온 것은 그 논란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김민준 선수는 타격 쪽에서도 성장할 여지가 있어요. 신체 조건이 나쁘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타격도 어느 정도의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완성형 유격수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라운드인 청담고 투수 유영곤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청담고의 언더독 반란이었던 황금사자계에서 이름을 알렸던 선수죠. 근데 사실 작년부터 올 시즌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특히 올해는 52이닝을 던지면서 1점대 방어율과 72개 탈삼진을 잡아내는 솔리드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슬라이더와 커브를 잘 던져서 우타자의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구단에서는 중요한 경기, 이제 황금사제 결승전 같은 그런 경기에서 긴장하지 않는 멘탈 부분도 좋게 봤다고 하네요. 의외로 SSG 랜더스에 지금 사이드암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우타자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드암 투수로 성장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유영권 선수가 이 선수의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연 그 장점을 어떻게 살려갈지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의 장단점이 극명하거든요. 이 선수가 컨트롤이 되는 날에는 정말 솔리드한 투수입니다. 다만 컨트롤이 되지 않는 날에는 조금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이 선수의 성장에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라운드는 배재구 투수 이승훈입니다. 네, 시즌 초에 비해 구속이 많이 상승하였고 급기야 지명 직전에 140km 후반대 구속을 보여주면서 평가가 오른 선수입니다. 이제 배재구가 4강에 진출한 청룡계에서 5경기 9.2이닝 무자책으로 후속팀 배재구의 준결승 진출에 톡톡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투구를 보면 공을 무르르듯이 편하게 던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부드러운 투구 메커니즘과 신체를 보유했다는 거겠죠. 세부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2년 전에 SK가 3라운드로 지명했던 세강고의 조병현이 떠오릅니다. 세강고의 조병현 선수가 떠오릅니다. 네, 우리 김 에디터 말대로 조병현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투구 폼을 가지고 있어요. 공을 쉽게 던지고요. 부드럽게 던져 나가는 팔스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 친구가 구속에 대한 업셋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구속이 최고 구속과 평균 구속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좀 더 성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이 선수가 게임에 실제적으로 강했던 모습들을 몇 번 봤어요.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1군 무대에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패스트볼만 어느 정도 정립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1군에 데뷔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10라운드 강릉 영동대 포수 김건희입니다. 네, 김건희 선수는 설리 인터넷고 시절에도 지명권에 가까웠던 선수입니다. 고3 시즌 3할 3푼 3리의 타율과 홈런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가 2년제인데 김건희 선수는 강릉 영동대를 3년 다녔습니다. 첫 2년은 4타석 소화에 그쳤지만 올해 주전 포수 경기에 나서면서 3할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183cm에 88kg으로 신체 조건이 좋고 타격적인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SSG 랜더스 포수진 상황이 좋지 않은데 향후 이지현과 김민식의 노세아를 메꿔주는 포수 자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타격 공격형 포수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프로에 와서 또 수비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타격은 준수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1라운드는 세강고 투수 김준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11라운드에 나가는가 싶었습니다. 최고 140km 후반에 묵직한 페이스트볼을 던지고 컨트롤도 나쁘지 않은 투수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는 더 빠른 구속을 보였다고 합니다. 팀의 공 빠른 유망주가 지금 부족한 편인데 김준영이 150km대의 투수로 성장해서 SSG 랜더스의 파이어볼러 가뭄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일단은 뭐 이 선수 역시 작은 거인이죠. 148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던졌던 투수고요. 실제로 150에 가까운 볼을 던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큰 선수입니다. 실제로 SSG는 이 선수에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은 고우석 선수만큼 성장해 주는 것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구석을 가지고 있고 게임이 되는 투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준영 선수가 과거 SSG가 늘 이 하이라운드의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이라운드의 반란을 또 한 번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SSG 드래프트 영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지우 에디터, 이번 SSG 드래프트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SSG 랜더스라는 팀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선발감, 차세대 선발감이 없다. 이걸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야 유망주는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외야 쪽에서 이제 최지훈을 제외하면 그 눈에 띄는 외야 유망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번에 지명한 SSG 랜더스 픽을 보면 일단 이로운과 송영진을 1, 2라운드에 뽑으면서 투수를 일단 보강을 했고요. 김정민 3라운드에서 김정민, 6라운드 빼지기 하는 좋은 외야수 자원을 뽑아서 이제 외야 유망주 가뭄에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SSG 랜더스 팬으로서는 만족하는 지명입니다. SSG 랜더스가 지명한 11명의 선수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툴을 하나씩 갖추고 있는 선수였어요. 일단은 뭐 이로운 송영진은 완성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더라도 뭐 안현서, 김건웅, 또 파워, 박세직은 뭐 오툴 플레이어, 김민주는 수비, 유영건은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저 하나의 툴을 모두 가진 선수들이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다 갖춘 선수들보다는 몇 명은 물론 제외하면 하위 라운드에서는 하나의 특징이 분명한 선수에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SSG가 몇 년 전부터 추구해왔던 드래프트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을 하이 라운드에서 살려내는 것, 그거를 좋은 시스템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박세식 선수라든지 김민준 선수라든지 또 김준영 이런 선수들이 저는 좀 빨리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SSG 랜더스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가져갈 것이다. 전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 가운데 하이 지명에서 벌써 뭐 3명, 4명 정도가 저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민준 같은 선수들은 사실 수비력만 보면 당장 프로에서 뛸 수 있는 뭐 유격수가 아니더라도 내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충분하고, 또 김준영 선수라든지 유영곤 선수들은 특징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펜으로 빨리 1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SSG가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아주 심도 깊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숨겨진 능력치들, 또 어떤 특징들을 좀 잘 살펴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핵심적인 능력치들을 잘 뽑아내서 지명했다. 저는 SG 랜더스의 지명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뎁스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선 A등급 가까운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한다면 SSG 어떤 지금 돌풍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SSG 랜더스는 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 세 번째 구단으로 다시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김지우 에디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